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N사 모듈 13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은 진짜 네트워크의 많은 것들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은 약간 오래된 내용이고 기본적인 컨셉이 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하고 우리가 그 회사 내에 혹은 기관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IT 센터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시대적인 흐름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N사 과정도 지금은 요게 요렇게 지금 13, 14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 내용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의 내용들은 이제 줄어들고 그럴 거로 예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버추얼라이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적용된 내용이 SDN,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예요. SDN이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 나오면서 SDN으로 나왔고 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무선 쪽에서도 RF 튜닝하는 것을 소프트 디파인드 뭐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소프트 디파인 코드인가? 소프트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 뭐 소프트 디파인 뭐 소프트 디파인 블라블라 되게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SDN에 이제 어떻게 보면 브레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오거나이제이션 데이터에 대한 걸 anywhere, at any time,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 조직에 대한 걸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만 가입함으로써 스트림라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마다 니즈에 맞춰 가지고 IT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거기 인스톨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간단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내용이죠. 온사이트 IT 이퀴먼트 메인티넌스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럼 장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피지컬 플랜트 리ኳ이먼트 그다음에 실은 그 IT 엔지니어 혹은 뭐 그 관련된 교육에 대한 것을 그런 비용을 그 코스트를 또 리듀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볼륨이 인제 어떠한 이유든지 회사가 막 커졌어요. 회사가 막 이제 커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같이 키워야 될 때 그때 상당히 레피드 리스판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니스트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니스트에 이쪽에 스페셜 퍼블리케이션 요게 문서 번호죠. 여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해서 요렇게 에 대한 것을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특정 어떤 응용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스템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클라우드에서 제공받는 것이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뭔가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플랫폼을 클라우드에서 제공받는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인프라에 관련된 거예요. 메모리, CPU, 네트워크, 방화벽, 시큐리티 서버 뭐 이런 것들을
버추얼라이즈해서 받는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런 애저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코드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약자 AAS가 되겠고요. 앞에만 SAS, PAS, IAS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IT 서비스에 대한 것도 IT 애저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선 IT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하지 않고 뉴 퍼스널 트레이닝 하지 않고 어떤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대한 캐퍼빌리티를 익스텐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클라우드 종류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요. 이거는 그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혹은 어느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혹은 여기 보면 가버먼트에 대한 거. 그러니까 퍼블릭은 그냥 공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퍼블릭 하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국가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혹은 우리 학교 같은 데서 프라이빗하게 쓰는 것이 되겠고요.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파트 프라이빗, 파트 퍼블릭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하는 것이고요.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위한 거예요. 스페시픽 커뮤니티를 위해 가지고 쓰는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도 커스터마이즈 그 커뮤니티의 목적에 맞춰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스페셜 어센티케이션 컨피덴셜한 이게 헬스케어에 대한 게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HIPP라는 게 헬스케어 인슈런스 약자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개인정보 미국 그 건강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의료보험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범죄가 많진 않지만 미국은 그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정보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 영상 보면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폰 광고할 때 보게 되면 헬스케어 관련된 그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그걸 다른 사람이 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990 몇 년인가 2000년대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것이 되게 강화되면서 그거 관련된 것이 HIPAA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 그거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을 별도로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라든가 공공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것을 서로 그 정보에 대한 거를 목적을 갖기 위해서 만든 클라우드가 커뮤니티 클라우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요 세 가지만 주로 많이 언급되었었는데 이제 이거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좌우지간 요렇게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같이 혼용해서 써요, 사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과거에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용어를 저희가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만 약간 의미는 좀 다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세싱 패실리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기 보시게 되면 IT 디파트먼트 센터에서 운영되거나 혹은 그 임대한 사이트 임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통신 사업자한테 해서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체 내 회사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데이터 센터 사업자한테 빌려 가지고 쓸 수가 있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좌우지간 좀 돈이 좀 많이 든다.
구축할 때도 많이 들고 메인테인 하는데도 좀 많이 비용이 든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오프 프라미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라 온 프레미스가 아니라 오프 프레미스니까 우리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쪽 영역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근데 어떤 서비스냐면 그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것을 쉐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쉐어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니멀 매니지먼트, 그냥 최소한의 매니지먼트, 그쪽하고 컨트랙만 가지고 나서 해당하는 리소스에 대한 것을 래피드하게 프로비전을 받고 내가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릴리즈 해가지고 비용을 줄인다든가.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한 것이 AWS죠. 그래서 AWS에서 EC2에 대한 거를 제일 기본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클라우드에서 빌렸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지컬 패실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리소스에 대한 것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약간 컨셉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머신,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비교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하고 버추얼라이제이션하고는 같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요. 근데 약간 다르다는 거죠.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기본이 됩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없으면은 클라우드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더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랑 OS하고 하드웨어를 분리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추얼 머신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 과정이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데브넷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개발자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문제 보면 버추얼 머신을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 패킷 트레이서 갖고 나서 하듯이 거기는 이제 버추얼 머신 가지고 나서 실습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버추얼 머신 여러분 윈도우즈에다가 리눅스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버추얼 머신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갖다 리눅스 머신을 얹히면 됩니다. 반대로 리눅스 까시고 난 다음에 버추얼 머신 깔고 거기 윈도우즈를 까시면 기본 리눅스 화면에서 이제 버추얼 머신 윈도우즈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프로비저널 서버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인스턴스 오브 서버예요. 인스턴스 오브 서버에 대한 것이 크리에이트가 된다.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제가 EC2를 갖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버추얼 머신을 런칭하는 거,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해보시길 권고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서버 썼어요. 데디케이티드 서버. 그러니까 항상 서버가 어떤 스페셜 목적으로 딱 있었어요. 웹 서버, 윈도우즈 OS 상황에서 하드웨어가 CPU, 메모리, 디스크가 되어 있고요. 이메일 서버, 윈도우 OS에서 똑같은 하드웨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가 동일한 상황에서, 파일 서버에 대한 것도 동일한 상황에서, DHCP 서버에서도 뭐 물론 이거를 뭐 하나의 서버에서 다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자우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데디케이트 서버였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서버 OS가 있어야 되고요. 서버 OS, 윈도우즈 서버라든가 리눅스 서버가 스페시픽 하드웨어 위에서 이제 인스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죠. 특정한 컴포넌트가 만약에 페일이 나게 되면 그 서비스에 대한 것은 unavailable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한 포인트가 에러가 나가지고 전체적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예요. 데디케이트 서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데 대부분이 보면 아이들 상태로 있죠. 롱 피어리드 동안.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 요청할 때만 그때만 살짝 살고 대부분이 보게 되면 아이들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소모가 있고 공간도 차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서버 스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 리소스에 대한 것을 조금 좀 아이들 할 때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서버에 대한 것을 좀 집중화하는 거?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싱글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멀티플 OS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자가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래 그 그림 여기 보시면 돼요. 이제 하드웨어 머신에 윈도우즈를 여러 개 이렇게 제각각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가는 게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서 가능한 거야. 하이퍼바이저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아까 앞에서 있었던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각각 돌아가는 거죠. 이게 피지컬한 서버 하나이고요. 또 다른 피지컬 서버에도 하드웨어가 하나인데 여기 윈도우즈 4개가 동작하면서 각각이 서비스가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리던던시를 포함하게 된다면 리던던시를 포함해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에 대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던던시 하나 더 가지고 이제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쪽에서 리던던시가 동작을 하게 되면 어,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펌웨어이기도 하고요. 하드웨어이기도 해요. 얘가 어떤 거라냐면 피지컬 하드웨어에서 앱스트랙트 레이어로 존재하고요. 이 앱스트랙트 레이어가 버추얼 머신을 여러 개를 크리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버추얼 머신은 피지컬하게 하나에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에 대한 것을 다 같이 서비스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바이저가 윈도우즈 OS 4개가 깔려 있는데도 마치 자기가 하나가 다 풀로 다 쓰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하이퍼바이저의 역할입니다. 자,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보면은 어드밴티지가 뭐 레스 이퀴먼트, 레스 에너지, 레스 스페이스. 그래서 더 장점이 하려면 프로토타이핑이 쉽고 서버 프로비저닝이 빠르고 서버 업타임이 증가하고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향상시키고 기존의 거를 다 서포트할 수 있는 기존의 거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앱스트랙트 레이어라는 말을 썼어요. 앱스트랙트 레이어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 컴퓨팅 시스템에서 앱스트랙트 레이어가 서비스, OS, 펌웨어, 하드웨어 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각각의 앱스트랙션 레이어에 대해서는 각각이 해야 되는 것이 그 코드가 씁니다. 이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어 사이에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펌웨어하고 OS 사이에서 여기 보게 되면 하드웨어 위에 돌아가는 롬 여기 펌웨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로 보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OS를 설치하고 그 중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멀티플 인스턴스 오브 OS. 이게 이제 인스턴스예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인스턴스예요. 멀티플 인스턴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게 퍼포먼스가 이제 좋으면은 진짜 그 다른
그 인스턴스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조금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은데 엇거지로 막 깔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리눅스 머신 좀 오래된 리눅스 노트북에 우리가 리눅스 같은 거 올려서 쓰는데 이게 하나만 올리면 좋은데 거기다가 그 버추얼 머신을 몇 개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존에 있는 것도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것도 좀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잘 모르죠. 타입 2 슈퍼바이저 볼까요? 타입 2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버추얼 머신을 여러 개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우리가 타입 2. 그럼 타입 1이 있나 봐요. 뒤에 아마 타입 1이 나올 거야.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 호스트 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호스트 머신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호스트 머신이고요. 여기 이제 게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2 슈퍼바이저를 호스트 슈퍼바이저, 여기는 이제 호스트 슈퍼바이저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한 것의 단점은 매니지먼트 콘솔 소프트웨어 얘에 대한 이게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매니지먼트 콘솔 소프트웨어라고 이거에 대한 제어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타입 1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타입 1은 타입 1은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OS를 별도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OS를 별도로 하고 하드웨어가 하나 있으면서 그냥 요걸로 부팅해서 쓰거나 요걸로 부팅해서 쓰거나 요걸로 부팅 뭐 리눅스가 있고 윈도우즈가 있고 뭐 리눅스 여기 뭐 우분투가 있고 이거는 뭐 다른 레드핫 리눅스고 뭐 OS가 다를 때 그때 이제 부팅을 서로 달리해 가면서 쓰는 게 타입 1일 거예요. 그런 형태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형태보다는 전부 다 타입 2가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자료가 있는 줄 알고 나서 안 봤는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틀리면 별도로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그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도 바뀌나? 좀 바뀌는 형상이 있어요. 여기 바로 있네요. 여기 타입 1이 바로 나오네요. 타입 1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베어러 메탈이에요. 베어러 메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냥 메탈 베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1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센터에서 동작을 하고요. 타입 1 하이퍼바이저에서는 서버의 하드웨어에서 다이렉트리 이제 인스톨이 됩니다. 얘는요. 그래서 OS라고 하는 것이 하이퍼바이저에 바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 얘가 보면은 호스티드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보다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타입 1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러블하고 퍼포먼스하고 로버스턴스하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앞에서 비교가 될까요? 여기 OS가 이렇게 있잖아요. OS가 여기는 보면은 타입 2는 OS를 하나 있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서 얘가 이제 호스트고 얘가 이제 게스트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얘는 그게 아니라 타입 1은 그냥 하드웨어에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OS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머신이 되겠죠. 그래서 타입 2는 여러분 PC에서 간단하게 윈도우즈에서 뭐 리눅스 올리거나 뭐 다른 거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타입 2는 여기 보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서버급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디바이스급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호스트 OS가 없이 그냥 바로 이거를 게스트라고 쓰긴 좀 그렇지만 좌우지간 다이렉트리 OS가 설치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입 1 하이퍼바이저는 매니지먼트 콘솔을 필요해요.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 가지고 하이퍼바이저를 매니지를 해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그냥 OS가 깔리기 때문에 그 OS에서 다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없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콘솔을 필요합니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멀티플 서버에 대한 것도 제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하나에서 여기저기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서버, 그다음에 파워 온, 파워 오프에 대한 것까지 다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 페일리어에서 나더라도 이제 리커버리에 대한 기능까지 있어요. 만약에 서버 컴포넌트가 페일이 나면 이 버추얼 머신을 다른 서버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는 게 뭐냐면 통합 시스템이에요. UCS 매니저. 유니파이드 컴퓨팅 시스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 매니저 콘솔에서 보면서 이쪽이 좀 불안해. 그럼 이 버추얼 머신을 떼어서 전쪽에다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하는 게 멀티플 서버를 컨트롤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 리소스에 대한 매니지를 하는 것이 바로 UCS 매니저입니다. 썸 매니저 콘솔에 대한 것은 서버 오버 올로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인스턴스가 한 3개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막 메인 메모리가 뭐 20기가씩 쓰고 있어. 근데 실제 피지컬은 그럼 60기가가 돼야 되는데 60기가가 아니야. 그게 이제 서버 오버 올로케이션이에요. 예를 들면 피지컬리 뭐 20기가밖에 없는데 각각의 뭐 10기가, 10기가, 10기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되면은 피지컬하기엔 20기가밖에 없는데. 뭐 그게 서버 오버 올로케이션이에요. 오버 올로케이션이라는 것은 멀티플 인스턴스가 설치되어 있을 때 메모리 올로케이션이 토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초과할 때. 그래서 커먼 프랙티스가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스턴스가 동시에 전부 다 전체를 다 요청을 해가지고 피지컬에 대한 그 리소스를 다 초과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자,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컴플렉시티를 볼까요?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버 리소스를 피지컬리 하이드해요. 그러니까 버추얼리 여러 개가 하나 서버밖에 없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피지컬하게 어떻게 리소스 갖고 있는 것을 안 보여줘요. 그다음에 막 2개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2개인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할 때 트래디셔널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컨셉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기존에 우리가 피지컬 서버 하나에 피지컬하게 리소스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VM은 무법을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VM을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거를 합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것도 뭐 추가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대개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매뉴얼리 이루어지고 타임 컨슈밍한 거예요. 잘못 컨피그레이션 하면은 전체 서버에 대한 퍼포먼스가 뚝 떨어지거나 어떤 서버는 이제 동작 안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트래픽 플로우라고 하는 게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컨셉으로 기존에 돌았어요. 그전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돌았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게 뭐 아직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버추얼 서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그 노스 사우스에 대한 게 클라이언트 서버. 여기 보게 되면 오프 로케이션에 another 데이터 센터, another 프로바이더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버추얼 서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요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UCS 서버, 그러니까 UCS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서버들이 있어요. 얘네들끼리 서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서비스에 대한 걸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 그러니까 여기가 웨스트고 여기가 이제 이스트니까 이스트 웨스트라고
라고 이제 서비스 트래픽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얘가에 대한 것은 로케이션 인텐시티에 대한 것이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노스 사우스, 그러니까 노스 사우스가 이제 여기가 노스고요, 이쪽이 사우스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는 트래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typically off-side location, another data center라든가 another cloud service라든가 뭐 인터넷 외부로 나가는 거. 그럼 이게 데이터 센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에 클라우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네트워크 상용 자체가 오프사이드 다른 데이터 센터라든가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라든가 인터넷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내부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전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서버가, 사용자들이 보이는 서버는 이거예요. 근데 이 서버에 대한 것이 실제 구성을 보면 코어 레이어,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액세스 스위치, 이게 우리 네트워크 설계할 때 얘기했었던 거예요.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했을 때, 야, 우리 네트워크에 대한 게 캠퍼스 네트워크 이렇게 설계.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구축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도 보게 되면 코어 네트워크, 디스트리뷰션, 액세스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를 갖춰하고 그 아랫단에 서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랫단 서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고요. 근데 사실 이 버추얼라이제이션돼 있기 때문에 내 서버가 피지컬하게 여기도 있지만 다른 클라우드, 다른 데이터 센터 혹은 다른 뭐 인터넷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때 존재할 때 그쪽에 나가는 트래픽들이 바로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래픽이 그냥 수시로 막 다이나믹하게 막 바뀌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플렉서블한 어프로치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플렉서블하게 막 이제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네트워크에 단단해줘야 된다.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으면서 해야지, 쓸 수 있는 리소스는 별로 많지 않으면서 제한된 거에서 쓰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이 이런 플로우에 대한 게 QS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좌우대간 이 플로우, 인디비주얼 플로우, 개개인에 대한 플로우에서 얘기하는 QS의 요구사항, 시큐리티 레벨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트래픽 플로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거에 대한 변화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멀티벤더 이퀴먼트 갖고 있을 때, 할 때는 이제 새로운 버추얼 머신을 하나하나씩 이네이블 시킬 때마다 새로운 기존에 필요한 리컨피그레이션 하는 것이 very time consuming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에 맞춰 가지고 버추얼 머신 새로 만들고 리컨피그레이션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도 also 버추얼라이제이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운용자가 이제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는 우리가 NFV라고 하는데, 이 NFV라고 하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동통신망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마다 안 했나요? 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IP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유선 인터넷 쪽에서 많이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보이스에 대한 망도 많이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PSTN이라고 기존에 있는 전화망. 이게 이제 그 다음 짤에 나온 이제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라는 걸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선망 기반으로 해서 요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통신망의 큰 특징의 것이 뭐냐면
4G망하고 5G망에 나오면 이제 올IP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요. 올IP망. 근데 이 4G, 5G 이전의 3G망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스탠드얼론 형태로 이퀴먼트에 대한 거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사실 하나의 펑션 블록에 대한 거 하나를 장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동통신망 보면 무슨 기능 블록과 무슨 기능 블록에 여기 인터페이스 뭐 하면서 사실 이 이퀴먼트가 하나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이 4G서부터 5G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이 이제 나옵니다. NFV라고. 그래서 NFV가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의 기능 블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야 무슨 기능 블록 무슨 기능 블록 무슨 기능 블록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요. 마치 버스 시스템에 랜에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시스코랩 그 우리 비마간 1층에 아이고 제가 지금 종료가 됐나 본데요. 잠깐만요. 비마간 1층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가 시스코 저희 그 랩이 있습니다. 그 랩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야 하고 할 정도로 그냥 시스템이 그냥 서버 렉에 보면은 막 그냥 서버만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가 돼 있질 않고 이렇게 장치가 있으면서 5G의 모든 기능 블록이 다 있습니다. 모든 기능 블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약간 버추얼 머신 컨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슬라이드 요 한 장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파트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컨셉에 대한 것이 보게 되면 멀티플 버추얼 서비스로 각각의 세그먼트 돼 있고요.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서브 인터페이스라는 컨셉이 이제 나와요. 서브 인터페이스에 대한 컨셉은 우리가 L3 스위치 할 때 서브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 했었어요. 이미 많이 나왔었어요. 버추얼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 서브 인터페이스, 버추얼 인터페이스, VLAN 라우팅 테이블 여기서 이제 다 같이 나옵니다. 뭐 VLAN도 사실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라우팅이라는 것이 버추얼 라우팅, 액팅 포워딩, VRF.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컨셉에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대한 것이 앞에 이미 구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